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신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압도적! 그러니까 밖에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깜짝 놀라셔가지고 스튜디오 안을 쳐다보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압도적이죠? 예, 저 같은 방송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형식으로 뭐 다른 뷰를 보는 분들은 또 계신데 예, 저와 같은 컨셉을 해서 저 같은 방송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 시장 빠지든 말든지 아무 상관없고요. 예,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한국 시장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열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6.6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아침에 상승 출발 보인 가운데 인터넷과 AI 챗봇, 지역화폐, 전자결제와 NFT, 정유, 면세점 카지노, 웹툰, 게임, 양자 암호화 보안,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 미용기기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가 위축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G7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직접 개입 방안 검토 소식이 일부 알려지긴 했습니다. 아주 지하 벙커 500m 정도 밑으로 있는 지하 벙커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파괴하려면 미국의 군수 자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글쎄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곤 있지만 쉽게 그걸 쓰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위협용으로 이야기는 슬슬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G7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관련해서 왜 그럴까 하는데 또 빅띵 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냥 G7 회담 자체를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는 다자 회담을 별로 싫어해요. 이 사람은 그냥 1대1 양자 회담에 이런 것들 해서 윽박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자 회담 자체를 트럼프가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본인이 그 회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자,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약간 부진했죠.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소비 위축 우려가 약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소매 판매 관련해서 좀 빠진 이유는 예상치 한 이유는 자, 이거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은 리테일 세일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0.9% 감소를 했는데 4월에 이어서 2달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최대폭으로 빠지긴 했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와 건축 자재, 휘발유 소비가 급감했다는 거죠. 관세 전에 선구매를 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3월 정도에 엄청나게 세일즈가 한 거죠. 위쪽에 막대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아주 높게 올라간 부분이 보이는데 저게 아마 한 3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전에 자동차를 엄청나게 사댔다는 겁니다. 미리 가격이 올라갈까 봐 그랬다는 거죠. 선구매 효과 이후에 반작용이 약간 나오고 있는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외식 음료 지출도 23년 초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라 하는데요. 서비스 소비도 위축됐다. 이건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은 외식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살짝 소비에 대한 위축이 좀 오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가지고 약간의 위축된 어떤 소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살짝 미국 시장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제 소비 위축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좀 하는 그런 시장이 보입니다. 자, 5월 기준 미국 소비자 60%가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여론조사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 부분도 역시 분위기가 조금은 소비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반면 GDP 산정에 쓰이는 통제 그룹, 컨트롤 그룹에 대한 부분들 소매 판매는 오히려 0.4% 증가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거 다 빼고
GDP 산정에 쓰이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가 0.4% 증가한 것은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지표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긴 하지만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전, 전자제품 소비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감소해서 실질 수요 위축 시사를 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소비 부진이 조금은 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 코스피는 3,000포인트 도전 향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저가 매수 유입에 지수 하방 지지가 되는 분위기고 어제와 이어서 삼성전자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하이닉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좀 쉬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워낙 밸류가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싸다라는 점에서 JP모간이 어제 말씀드렸던 모건스탠리인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탑픽이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너무 크다. 이야기를 드렸죠. 자, AMD에 들어가는 AI 칩 관련해서 워낙 좋은 호평이 쏟아졌기 때문에 AMD에 넣는 것은 삼성전자의 HBM이죠. 더군다나 지금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고 있죠. 닌텐도 2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파운드리 돌아가고 있고 파운드리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AMD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뭐 등등 포함해서 그리고 중국향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이 GDDR7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전환점을 좀 찾고 있다. 다만 HBM3E 12단 또는 HBM4 이 부분에서까지 좀 늦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만이 추세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뭐 하방에 대한 경직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너무 싸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빠질 자리는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는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고 삼성전자 좀 사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거래를 연속 순매도 이후에 순매수 전환했고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 특히 오늘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죠. 정유,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방산, 엔터, 2차전지 등이 상승 출발 보였고요. 건설과 원전, 태양광과 풍력 하락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법안 관련된 이슈가 오늘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타협이 없을 것이고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언급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호르무즈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에서 봉쇄가 될 것이냐. 뭐 오늘 일부 뭐 외신을 통해서 호르무즈 봉쇄가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만 과연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될 것인가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 매크로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지표에도 상승 중인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죠. 지수 하방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장중 뭐 10% 중반 이상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JP모건 실적 추정치 상향 리포트가 나왔었고 대통령실 AI 수석도 네이버 출신이다. 이 배경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고요. 카카오도 덩달아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신작 매출 호조 기대감이 있고요. 정보 게임 산업 육성 기대감 역시 원인입니다. 그늘 게임주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상원에서 AMPC 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유지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안도감이 좀 있었긴 했지만 급반등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고요. 계속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두드려 맞기 일상입니다. 분위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 자, 전일 3,000포인트 딱 2포인트 남겨놓고 어제 딱 찍고 빠졌거든요. 목전에 앞두고 장을 뚫지 못하면서 반락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3,000포인트 향한 도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코스피 기준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아마 상향 조정할 여지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코스피 타겟을 뭐 3,200, 300 정도까지는 바로 올리지 않을까 각 증권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들은 이미 올렸죠. 자, 코스닥은 개별 이슈에 따른 테마 장세 시연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상자산 테마 강세였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지어소프트 이런 종목들 분위기가 좋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좋습니다. AI 미래 기획수석의 네이버 출신 임명과 JP모건 네이버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겠고 미국 상원의 이 스테이블 코인 감독하는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가 됐다는 점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관련된 테마군이 움직였습니다. BIG 파트너스가 비올 인수한다는 소식에 휴지엘과 파마 리서치 등의 미용기기 관련 테마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자, 국내 레이저 미용기기 업체가 나만하지 않아요. 뭐 예전에 봤죠. 뭐 클래시스도 일단 매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비올도 매각이 될 거고 제이스 메이칼 그렇죠. 뭐 이루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나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내 레이저, 그러니까 피부 시술 관련된 레이저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택 정도 남아있는 뭐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P나 이런 쪽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장 동력 이런 것들 찾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킨 부스터 쪽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미용기기 레이저 업체들보다는 스킨 부스터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그래서 뭐 최근 보면 파마 리서치나 이런 쪽에 스킨 부스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바임 글로벌 이런 종목도 주베록 하는 회사들도 비상장 회사가 이미 뭐 밸류 1조 원으로 뭐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스킨부스터 회사들은 또 상장 안 해요. 지금 오히려 더 빨리 매각을 비상장 상황에서 또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바임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피부과 의사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번에 바임 글로벌에서 아마 공개 매수하면서 이제 매각 뭐 공개 매수하는 쪽으로 이제 비상장이면서 하면서 의사분들이 그쪽에 공개 매수 쪽으로 자기 지분을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스킨부스터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킨부스터는 대부분 다 좀 저렴한 가격에 접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피부과 의원에서는 뭐 5회권, 10회권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담 없이 결제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원씩 결제를 다 하고 이렇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스킨부스터 받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써마지, 울세라 쪽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오히려 글로벌 프리미엄급에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오히려 회귀하고요. 가성비로 진행했던 우리 국내 피부 미용 기기 쪽은 국내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과거처럼 많이 선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하는 분은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인정하는데요. 국내 수요는 이제 역시나 다시 울세라 써마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상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코인 감독하는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빠지든 말든 한국 시장 올라갑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나의 길을 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불확실심리를 반영하는 WTI 유가가 73달러 후반대 고점으로 상승 탄력이 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더 올라갈 것인가의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가격도 3,400달러 선을 고점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를 한다면 금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5장에 코스피가 2,96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JP모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정부의 AI 100조 원 투자 계획의 수혜 시나리오와 함께 네이버 투자 의견이 상당히 비중 확대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오늘 크게 부각이 됐고요.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로도 저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됐고요. 최근 상승세 보였던 지주사나 금융업종들은 일부 차익 실현이 소화됐습니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NHN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카카오, 그 다음에 더존비전, 뭐 IT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정책 기대감 유입됐습니다. 게임 업종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정유 업종 관련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 미국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가 올라갔고요.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이쪽은 뭐 정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부 다른 것도 포함되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SOL도 괜찮았고요. SK 가스 등도 보였습니다. 유통업종 강세였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반영 및 1, 2차 합쳐서 약 35조 원 규모의 여러 가지 추경안 근접 소식이 전해지면서 뇌수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BGF 리테일 등이 괜찮았고요. 특히 신세계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대적인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태양광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우려 이어지면서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SK이터닉스 등 하락이 좀 일어났고요. 지주회사 금융사 등 밸류업 기대감을 상승했던 SK스퀘어나 HD현대, 신한지주 등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업종 탑3는 IT 서비스, 오락문화, 전기가스 등이 있었고요. 업종 바텀3는 보험과 유통, 건설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목별 순환매에서 개별 종목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제 종목별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한국 시간 내일 새벽 발표될 FMC 결과 대기하고 있는데 FMC는 딱 하나만 보세요. FMC는 점도표 분위기입니다.
자, 올해죠. 올해 점도표가 뭐 1회로 떨어질지, 지난번 중간값은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가 2회가 중간값이었거든요. 근데 1회로 떨어질 것인. 근데 만약에 1회로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올리면서 하게 되면 이번에 점도표가 1회로 떨어지지만 내년에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더 1회 늘어나면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점도표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더 챙겨보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관련해서 FMC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위기상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아무래도 뭐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개인들도 상당히 이제 신나는 그런 뭐 시장으로서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정옥님, 오늘도 무더위 날씨에 열정인 박 부장님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네, 저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힘이 나죠.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힘이 납니다. 자, 그런 것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W님, 국장 잘하는 분들 대단하심 말씀 주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 그냥 하면 수익 나는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올해는 그냥 뭐 조선 방사 그냥 좋다고 하면 사고요. 그랬으면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화장품도 괜찮았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좋다고 하는 뭐 원전 이런 것들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샀으면 그냥 국장에서 수익 났을 것 같은데요. 올해의 국장을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충분히 국장에서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었던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올려드리세요. 자, 요겁니다. 자,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국내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 돌파했습니다. 제가 계속 고객 예탁금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70조 원 넘어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시절 때 돈이 막 풀리면서 고객 예탁금이 엄청 올랐을 때 기관 외국인 때려도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위로 치솟으면서 일반 외국인이나 기관들 쇼커버 들어오면서 다 죽이는 뭐 그런 수급까지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 국장에 대해서 이제는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엄청나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자는 거고요. 아직까지 밸류가 비싸지 않죠. 물론 3,000포인트 벽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센티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애틀란타 관련된 부분에서 페드 GDP 나오죠. 자, 이게 GDP 관련해서 지금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녹색 선을 보시면 한 4% 좀 안 되는 수준 정도 GDP인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지난번에 워낙 낮게 형성된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완전히 굉장히 높다 볼 수는 없는데,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대 중후반 정도까지 GDP 나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 분위기가 아직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경기 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관련된 부분들 하나씩 7개의 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6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인데, 자, 첫 번째 자료는 이게 뭐냐면, 자, 종합 지표입니다. 올해 2.5를 저점 이후에 3.3으로 반등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 트레이드 워 이후로 지금 바닥권에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위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 그래프는 두 번째인데, 현금 비중이 4월에 4.5%에서 4.2%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낮춰지면서 주식을 조금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 비중이 조금 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기대가
4월 42%에서 지금 36%로 하락을 했으면 마이너스 36%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가 4월에 플러스 42%였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6%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36%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달러 오버웨이트 답변, 달러를 더 많이 갖고 가겠다, 비중 확대를 하겠다는 답변이 20년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난 US 자산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굉장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달러 오버웨이트 답변은 20년의 최저치까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은, 자,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그로스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지금 위쪽 선을 보시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향후 5년간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탁이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지금 글로벌 주식이 가장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막대 그래프 보세요. 그 미국 주식은 그의 절반 수준이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최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주식을 두 번째로 놓고 있고 그 외에 글로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사는 것을 1등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금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금이고 채권은 5%에 불과합니다. 채권 투입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성과가 좋다 이게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인터내셔널 스탁이 가장 성과가 좋고 그거는 난 US 미국이 아니라 해외 쪽에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주식에 대해서 급격하게 좋게 보고 있다 이게 보는 거고요. 그 안에 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표 보시면 이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드가 여전히 롱골드, 골드에 대한 매수인데요. 자, 지난번에 서베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위쪽에 짙은 파란색이 아래쪽에 푸른색, 이 하늘색 비슷한 이 색깔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롱골드가 여전히 가장 인기가 있긴 하지만 인기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롱골드가 여전히 인기지만 빠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숏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파는 거, 이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없던 거죠. 예,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롱골드가 여전히 인기가 높지만 인기가 식고 있고, 숏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파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높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스탁,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은근한 힌트를 주는 방송 데일리 힌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정님, 독보적 방송 맞습니다.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독보적으로 봐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독보적인 은근한 힌트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일단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자, 트럼프는 어쨌든 핵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 소셜에서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맘만 먹으면 너 제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상당히 위협적인 이야기를 일단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밤 국제유가가 관련해서 WTI가 74.84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글로벌 IB들은 유가가 막 급등한다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유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 65달러에서 70달러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하루의 생산량이 33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오펙 플러스의 추가적인 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만 배럴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란에 대한 부분들을 오펙 플러스의 증산으로 커버 가능하다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거나 이쪽에 뭐가 분쟁이 정말 생기는 거 아니라면 유가의 급등은 다소 좀 이렇게 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제 에너지 관련주 좀 오르긴 했지만 급등은 하지 않았고요. 1%대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키움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중동 분쟁은 휴전 쪽으로 기운을 했지만 트럼프의 G7 조기 귀국을 기점으로 재차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벙커버스터, 핵시설 타격하는 벙커버스터 투하할 가능성 제기를 하고 있는데 CNN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떨까?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벙커버스터까지 들어가면 정말 크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교전 중인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투가 시작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BBC 등의 외신 등에 따르면 일련의 게시물에서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오니스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다음 사진입니다. 보여주세요. SNS인데요. 이란의 국영방송이 오늘 밤 전 세계가 수세기 동안 기억하게 될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국영방송에서 이야기를 장중에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말 벌어질지 조금 이게 뭐 찝찝은한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란 방송에서 정치적인 멘트를 냈습니다. 뭔가 벌어질지 잘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뭔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급등을 했고요. 흥구석유나 한국쉘석유, SK가스, S오일 등의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고요. 한국석유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은 다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정제 마진이 이게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은 땡땡땡땡 이렇게 좀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정제 마진인데요. 과거에 흘렀던 이 흐름보다 정제 마진이 지금 10.3달러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 강세니까 뭐 S오일 굉장히 좋고요. SK 이노베이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정유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는 그래프는 한화투자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25년 1분기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UAE가 2등, 그다음에 이라크, 뭐 쿠웨이트, 뭐 카타르, 이란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수입국이죠. 수입국 막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차이나, 중국이 제일 많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이란이 대부분 중국으로 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인디아, 재팬, 뭐 한국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에너지 수출과 수익을 보면 이거 해협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쇄를 하게 될 때 전체 원유량의 한 20%가 여기를 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이제 분석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게 수입국과 수출국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큰 타격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수입국과 수출국을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뭐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의 멘트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그쪽에 뭔가 분쟁이 생기면 유가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은 일반적인 분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 관련주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닥터 K님, 은근한 것만 사도 크크크 주시는데요. 은근한 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네, 제가 세게 드릴 수 없고요. 은근하게 말씀드린 거는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눈치껏 보시고 또 말씀드린 것들은 다 스타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콕 집어드리면 잡혀간다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폭락 영향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영향이 이미 있었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어제 방송 중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가 26년 60% 줄어들고 28년도에 완전히 폐지된다. 이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나빴고요. 썬런 어제 40% 급락했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도 33.4%, 인페이즈 에너지도 23.97%, 퍼스솔라 17.89%, 플러그파워 16.79%, 듀얼셀 에너지가 14.99% 급락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세액 공제 축소로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할 것을 전망을 했고요. 현재 미국의 산업용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80에서 $90 정도인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60 정도 수준이라며 세액공제 제외를 한다면 $80에서 $90로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GMBS 에코, 하나솔루션, 삼성물산, 대명에너지, 태웅, CS윈드, SK이트닉스 등의 태양광과 풍력 등도 좀 나빴고요. 원전 관련주도 비슷하게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여전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조금 좀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수급도 보면 BHI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봤을 때도 BHI를 외국인들도 사더라고, 수매수로. 그러니까 일부 원전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외 쪽이나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원전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관련해서 뺐잖아요.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지만 원전은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원 관련 쪽은 여전히 강합니다. 강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해외 쪽 IB 쪽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력기기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하향 조정 이런 식으로 일부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외사 쪽에서 하향 조정 리포트가 좀 나왔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급락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좀 영향을 받겠죠. 최근에 주가들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줄이자, 비중 축소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력기기 변압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IPK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했죠. 산일전기 장중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분기 관련해서 전력기기 중에 산일전기가 캐파 증설 관련된 모멘텀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좀 산일전기는 예외적으로 오늘 좀 상당히 강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AI 챗봇과 인공지능 필요요소 AI 관련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초대 AI 미래 기획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하면서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실현 방향으로 펀드 등 투자 로드맵과 10만 명 인재 양성,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구축 등을 지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소버린 AI 개발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석은 한국의 언어와 데이터로 학습된 한국형 AI 모델을 민간 협력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만든 AI 모델을 오픈 소스로 다른 기업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넷 산업의 AI 활용 전략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밝혔고요.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기존 서비스에 AI를 결합하고 기존 사업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한편 G7 정상회의 창설을 위해서 캐나다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전력 AI 반도체 NPU 개발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산업의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위해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서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어떤 방점,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출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네이버가 급등했고요. 사인앱 소프트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카카오, BQAI, 오브젠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BQAI, 발음 조심하자 말씀이 많습니다. BQAI, 발음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JP모건 자료입니다. 이게 서합에게 그림 누리는 플랫폼에 올려주신 걸 제가 따왔는데요. JP모건 네이버 분석 리포트에 대한 헤드라인을 따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자, 밸류에이션 근거는 광고와 이커머스 금융사업부의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상향 적용을 했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차기 정부의 AI 정책 수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와 이커머스가 핵심 실적 드라이버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네이버 플랫폼 내 광고 및 이커머스 매출 성장률 전망인데 23년도가 3% 성장을 했고요. 24년도가 10% 성장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는 14%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자, 전략 변화도 이익률보다는 매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회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커머스에서 쿠팡에 빼앗긴 점유율 탈환 시도가 지속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네이버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게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네. 미국 상원에서 달러에 연동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규칙을 마련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현지 시간 17일 통과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 표결에서 지니어스 법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고 해당 법안이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서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2,500억 달러, 약 34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처음으로 명확한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세계 최초 입법 시도로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기업 그리고 그 외 대형 비금융 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확장되면 비트코인이나 가상 자산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두 가지 뷰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상자산을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약간 이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 뷰가 나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제도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되는 분위기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진행되면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좀 약간 우려가 많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은행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사가 위축될 수 있는 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자체 이렇게 상품권 이런 것들 발행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엄청난 시장으로 규모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에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금융권, 일반적 은행이나 이런 카드사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도 고민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해당 법안 관련된 대표 발의안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대우를 나눴고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법안이 책상에 도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입법 관련된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말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보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상당히 핫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IT센 PNS, 그 다음에 SK증권, 갤럭시아 모니터리, 아톤, 그 다음에 NHN, 그 다음에 지니언스, 한컴위드, 카카오페이, 핑거, 헥터 파이낸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한국거래소와 115억 정도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에 뱅크웨어 글로벌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지역화폐입니다. 정부 추경 반영 소식에 상승세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표를 보여주시면 25년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심의 변경 내용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1차 추경 확정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성중 더불어민주당 정치위 의장은 이날 정부와 2차 추경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한 뒤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이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 원 돼야 된다 입장을 제기해왔다면서 1,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도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적극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여기에 따라 코나아이라든지 웹캐시, 갤럭시아 모니터리, 유라클, 쿠콘 이런 지역화폐 관련주가 주목을 같이 받았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쨌든 추경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뭐 백화점, 특히 신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편의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반영을 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또 내수 관련된 종목들, 유통 이런 쪽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 반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기대감 등의 카지노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4년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허용으로 양국 사이 훈풍이 불었었고요. 우리나라도 25년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이 한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25년 중국인 관광객이 536만 명 유치가 목표입니다. 536만 명은 전년 24년 대비 16.5% 증가한 정도 수준의 기준입니다. 성수기 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7월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4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 명으로 사드 배출로 인한 관광 타격전이 2016년 807만 명에 비해서 5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이 카지노, 호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밝히면서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조정이 있었죠. 롯데관광개발 벌써 15,000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롯데관광개발 분위기가 좋고요. 파라다이스, GKL 등의 카지노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주가 상당히 좀 못 올랐죠. 무겁게 움직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은 꽤나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드라이브를 아주 드라이빙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다른 카지노주까지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하반기 신작 모멘텀 분석 등의 일부 게임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게임주들은 코인 관련도 같이 연동되기도 했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가 중국 현지 인력 확보에 분주하다고 전해집니다.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파워러비스, 웹쟁, 그라비티 등의 주요 게임사가 채용 공고 플랫폼에 중국 지역 담당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스마일게이트는 자사 IP를 활용한 중국 라이선싱 사업 담당자를 뽑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중국 사업을 총괄할 실장급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외자 판호 건수를 늘려가는 추세로 국내 게임사들이 작년에만 총 10건의 판호를 받았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총 5종의 한국산 게임이 외자 판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게임쇼 일정과 함께 전반적으로 신작에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서 모멘텀과 실적이 강화되는 구간을 분석했죠.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의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 신작 오픈하면 바로 팔죠. 자, 그런 쪽으로 실적 관련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드라이빙 걸고 그 다음에 주가 그 부분들이 이제 오픈을 하면 작품이 오픈되고 히트 쳤다 그러면 바로 팝니다. 히트 안 쳐도 팔죠. 그런 식으로 게임즈들은 기대감에 사서 오픈했을 때 파는 그런 트레이딩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랩톤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스컴 출품작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참가 자체는 확정되어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 하반기에 서브노티카2 얼리 액세스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넷마블은 비용 통제와 함께 신작들 매출 호조로 올해 계단식 실정을 시행할 것으로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기대작인 7개의 대제 오리진을 포함해서 5개의 작품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레거시 IP의 매출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4분기에는 아이온2과 같은 기대작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죠. 게임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자, 게임주는 영화 산업과 비슷해요. 열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대작이고 대작이다 하더라도 열어봐야 됩니다. 대작이고 기대작인데 열어봤을 때 망작이 될 수도 있고요. 기대작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히트 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오픈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작은 어쨌든 그냥 기대감에 오르고 오픈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긴장 고조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의 해운과 종합물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최근에 약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로가 겹치고 그 다음에 선박 수백 척이 육지를 향하거나 원형으로 돌고 이런 비정상적인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고 이게 약간 이란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리베리아 선적 유조선 프론트 이글이 15일 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중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상으로 수십 마일씩 갑자기 위치가 이동하는 등 비정상적인 항법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송되고 있고 다음날 새벽 해당 선박이 또 다른 유조선과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가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좀 뭔가 이 교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자, 이번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에 있는 홍해, 수에즈 운하, 경유, 컨테이너 노선도 위험 때문에 우회 운항이나 선복, 축소로 실질 선복량 1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박 보험사들이 중동 항로에 추가 전쟁 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전쟁 보험료가 기존보다 최고 수백까지 폭등한 사례도 지금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해운과 종합 물류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소비재 산업 호황 전망 소식 등의 일부 화장품, 패션, 의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OEM사라든지 ODM, 뭐 코스맥스, 한국 콜마, 그 외에도 실리콘2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재 산업 호황이 결국은 뭐 돈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열린다, 실리콘2를 통해서 유럽 시장이 열린다, 폴란드 시장 뭐 지표가 좋았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 종목들 일부 움직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상장 건설사의 부채 비율 200% 돌파, 재무 건전성 위험 소식 등의 건설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평균 200% 넘어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를 집계하면 24년 말 기준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이 203% 집계가 됐고요. 조사 대상 기업들은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 34개 기업인데 기업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태형건설이 720%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금호건설이 589%, HJ중공업이 542%, 일성건설이 454% 뒤를 이었고요. 코오롱글로벌이 356%, SCG, ENC가 310% 등 자본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건설이 265%, HLDNI가 259%, GS건설도 무려 250%, 난광토건이 248%, 계룡건설산업이 221%, GS건설이 이례적으로 대형사 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웃는 모습으로 3,000포인트 내일 돌파할까요? 아닐까요? 네, 한번 지켜보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